안녕하세요. 맞춤형 신학생활 대체 동영상 7번째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기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도로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정체성이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체성은 어떤 진공의 상태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떤 특성 또는 어떤 속성으로 연결시켜서 나는 저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이 인식이 되면서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비슷한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돼서 키워졌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성격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라나는 환경이 매우 다르게 되면서 정체성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둘이 만나게 됐을 때 외적인 모습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때에는 매우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 또한 환경과 분리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학교에는 우리는 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이 배경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 이 정체성은 이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경험에 의해서 계속돼서 변화된다고 보는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이것은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또 하나는 환경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라고 인식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더라도 그 환경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은 약해요. 그리고 나의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강한 사람은 환경이 변하지만 비교적 정체성은 변화가 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약해요.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는 나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앞에 사람과 달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자꾸 바뀐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본인은 바뀌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고지식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강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덜 영향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적인 갈등도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는 부분이 강하고 비중이 큰 사람은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약하다고 치면은 뭐랄까 상황의 변화에 비교적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나의 인식이 약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정체성에서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도 장기간의 시간 속에서는 조금씩 수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본질적이라는 부분도 그냥 처음 그대로 그냥 약간도 안 변하고 딱 유지되진 않고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시간 속에서는 조금씩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 과거의 나와 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과거의 나와 오늘날의 나가 10년, 20년 뒤에 다르다라고 느낄 때 뭔가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비해서 경험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좀 가변적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변화가 많은 사회에서는 이 경험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많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비중이 높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화가 약한 문화에서 사회의 변화가 약하고 고정된 어떤 그런 문화적 경향이 강한 사회다. 장기간에 걸쳐서도 그런 사회에서 산다면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험 속에서 인식되는 부분이 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왜 정신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냐면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부분이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 쪽이 약해지면서 경험되는 부분, 변화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정신이란 거는 어쨌든 중심이 좀 변화가 이렇게 늦거나 이렇게 든든해야지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왜 중요하냐? 우리는 왜 정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부단히 뭔가 정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거는 나 자신 이외에 모든 이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고유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한 부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약하다,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남과 구별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약하거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힘들죠, 어렵죠. 네. 그래서 자신의 고유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인식이 돼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체성 혼란이라고 그래요. 혼란.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혼란이 더 심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체성 상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유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남과 구분을 내는 자기만의 독특한 부분이 어떤지 그 인식이 약하게 되고, 남이 주어지는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내 옷 같지가 않아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요 배가 안 나오고 요쪽만 나와서 매우 제가 좀 편안하지만, 이제 꽉 끼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이 입던 옷을 나한테 줬는데 꽉 껴요. 그럼 이게 불편해요. 만약에 또 남이 주는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큰 옷이에요. 그것도 헐렁해요. 그렇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유성을 내가 스스로 내려야 이게 편해요. 그것이 바로 나 같고 나답고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다른 사람이 부여한 준 그냥 옷을 입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부여한 정체성을 내가 갖고 산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불편하고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청소년기에 방황하게 되죠? 왜 사춘기를 겪게 되죠? 바로 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활 습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내가 주도권을 발휘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중학교 정도 가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간섭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그 간섭 밖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유권을 획득한다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는 남이 부여한, 부모님이 부여한 정체성 말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시다. 옛날에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다면 지금은 초등학교에 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몇 년간의 그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약간 정체성,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좀 혼란스럽고 때로는 좀 방황하게 되는 시기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시기를 잘 지나면서 어떤 자기만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정체성이다, 이거는 남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면이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형성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내가 형성하고 내가 정의 내린 정체성을 통해서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나됨, 아이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I에다가 명사형 어미 NESS를 붙여서 아이니스를 경험하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도 내 캐릭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에 이제 참여할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나만의 고유성을 인식해야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단히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에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인식되는 요소와 환경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부분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 균형과 조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도 약간씩 달라요. 해도 매일 동쪽에 서쪽으로 뜨지만 뜨는 위치가 약간씩 다른 거 알죠? 그렇죠? 1년 주기로 보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학교에 오고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 똑같은 일과 같지만 약간씩 달라요. 오늘은 전철을 탔는데 뭐 편하게 탄다 하면은
어제는 막 굉장히 부대끼고 탔어요. 예를 들면 뭐라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 약간씩 계속 변화되는 거. 이 고유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경험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어우러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부단히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서. 아주, 그래서 우리의 정신 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속해서 부단히 변화하고 이게 세밀하게 여러 가지가 조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도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어떤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토대 위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려는 저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일을 하기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다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경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나는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요. 앞부분은 또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뭔가 중심 내용은 비교적 통일된다면 뒤에 부분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뭐 농어촌 목회를 나는 하겠다. 그쪽에서 농어촌 목회를 경험한 분도 있고, 어떤 도시의 큰 대규모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선교에 대해서 뭔가 비전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교육이나 가르치는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요 다양하다라는 거. 이것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특히 오늘날 시대에는 AI 시대예요.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정된 나의 부분과 환경에서 경험된 부분 간의 조화 균형을 위한 그 역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활발해요. 그렇죠? AI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 자기 인식과 환경의 경험에 따른 인식이 창조적으로 더욱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창조적 사역을 이끄는 안정된 정체성이다. 현대의 사역에는 창조성이 많이 강조돼요. 그렇죠? 예, 오늘날은 이제 획일적으로 뭐가 잘 되지 않아요. 개인의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많이 존중이 되고 강조가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남과 똑같은 걸 싫어해요. 그렇죠? 뭔가는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가는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안정된 정체성의 유지와 창조적 사역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경험되는 부분이 많이 오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어쨌든 안정을 유지해야 돼요. 예, 이걸 잘 수용하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쪽에서 많은 변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바빠요.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도 막 이거를 이렇게 조화하고 균형을 이뤄서 나된 아이니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상황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도 쌓아야 되고 경험돼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창조력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많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도로서의 정체성을 점검할 때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내 정체성의 고유한 부분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가. 세상은 굉장히 폭풍우같이 변화가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내가 참여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둘이 분리가 되지 않고 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을 이제 너무 억압하게 될 때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압도될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서 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훈련이 자기를 점검하는 훈련이 신학 생활을 하면서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시킨다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점검한 시간이에요. 안정되게 만들면서 또 변화해서 경험한 것을 잘 복음적으로 균형과 조화 있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우리가 이루었을 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서의 안정된 부분과 변화를 수용하면서 창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균형 잡힌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두 부분, 안정된 부분과 본질적인 부분과 이제 변화를 경험하면서 계속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 나에 대한 생각, 고민 이런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 학생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축복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AI 시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체성을 안정되면서도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고 활용도도 높고 현실 적응도도 높고 문제 대처 능력도 높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